네, 잔매거진에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이제 공채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는 취업 준비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취업 준비의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이 합격 여부를 가리키는 핵심은 면접인 만큼 이 시간 역시 정말 취업 준비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면접은 쉽게 연습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기회도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실전과도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액션 평가가 1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실제 면접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있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모의 면접 준비해봤습니다. 예, 정말 리얼하게 또 면접을 한번 시행을 해볼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제 함께하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최민 학생.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론문과 재학 중인 임채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알아보는 와중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 얻어가려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이래 학생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에 중앙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 중인데 현재 3학년까지 마치고 오랫동안 휴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여행 같은 거 경험하면서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잔매거진에 잘 오셨고요. 일단 희망 직무와 또 그에 따른 희망 기업도 알아야지 오늘 시간 함께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민 학생부터. 네, 저는 이제 인사나 노무 혹은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중공업 계열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토탈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사나 노무 쪽 마케팅이고 삼성토탈, 현대중공업. 네, 우리 이래 양은요? 저는 전공이 화학공학이라서 그에 관련된 엔지니어나 연구직 쪽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분야 또는 뭐 전자나 화학 분야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게 희망 직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해볼 텐데 실제로 이 두 분처럼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어떤 플랜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약간 두 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광범위하잖아요. 아직 뭐 3학년 이제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시켜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세인데 또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세인데 실제로 요즘은 좀 타겟팅 돼가지고 이 분야에서 내 전문성을 쌓았다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뭐 인사, 노무, 마케팅 이러면 사실 문과 계열은 내가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케팅과 인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좁히는 것들, 그래서 좀 그 시야를 오히려 좁게 가져가고 깊게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홍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아직 뭐 지금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이래 학생이 취업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러니까 정유사라든가 일반화학이라든가 섬유학 쪽으로 빠지게 되면 팁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이런 IT단에 관련된 직무들을 좀 유념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사나 노무 파트는 아까 이시안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직무를 선택한다고 하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면접자들 대비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반드시 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두 분의 어떤 조언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의 면접 클리닉 그중에서도 일부 액션 평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행동, 액션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잘 차려입고 들어간 면접장에서 예상과대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면접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표정의 면접관이 서류는 뚫어지게 보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면접관이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표정과 액션으로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할 것인가요? 라는 상황입니다. 네. 굳이 뭐 비유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예쁜 여자와의 소개팅을 위해서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을 테고.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바로 쳐다보던데요. 죄송합니다. 방송국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상황 실제로 많이 있죠? 많이 없다니까요. 소개팅에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고 농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나를 안 쳐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만약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면접관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뭘 보고요? 서류만 가지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류를 잘 못 읽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는 건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나 정도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별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취준생도 좀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많이 만나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소개팅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개팅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개팅은 1대1로 나만 만나는 거잖아요. 약속을 더블로 잡지는 않지만 면접관은 여러분들 같은 면접자를 수도 없이 많이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루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서류를 검토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너무 좀 유념치 마시고요. 개념치 마시고 당연히 질문들은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좀 유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면접을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첫 번째 액션 평가 상황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우리 두 학생이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채민 학생은 밀당, 그리고 이래 학생은 철판이라고 키워드로 적어줬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채민 학생부터? 네, 방금 이제 소개팅이 아니라고 해서 좀 당황하셨는데 저는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면접이 소개팅과 비슷하다. 네, 단체로 하는 소개팅, 미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면접관은 잘 모르지만 면접관도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처음에 약간은 조건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면접관도 제 조건을 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면접관이 말이 없다 해가지고 근데 말이 많으면은 절 처음 본 순간부터 많으면 전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밀당을 잘 해나가겠다. 네. 어떤 식으로 밀당하실 거예요? 뭐 말을 안 하신다면은 저 또한 말을 안 할 수밖에 밀당이 아니라 삐진 거잖아요. 저쪽에 들어가면 내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상대랑 서로 눈치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제가 뭐 그렇게 조급해하는 티를 내지 않겠다. 좋습니다. 이래 양도 좀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철판. 네, 저는 면접은 이제 취업 준비의 마지막 단계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거나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적은 질문이나 그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녹여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철판을 깐 상태에서 내가 준비한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할 얘기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철판을 깔고 하겠다. 자, 일단 보드판 두 분 내려주시고요. 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떠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긴 뭐하지만 괜찮은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에는 이래 양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래 양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연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밀당이라는 건 그 썸 타는 관계에서나 뭔가 내가 들어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건 오히려 헌팅하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팅에서 헌팅. 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단계거든요.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밀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철판을 깔고서 나의 장점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상황이지. 지금 저 사람은 이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 홍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 줄 서 있는데 굳이 이 사람과 신경 쓰이게 밀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철판 전략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홍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적인 포지션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표현을 보면 요즘 뭐 그런 구직자들도 있거든요.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한테 과도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면접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면접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리한 질문이 나오고 그 상황이 좀 스무스하게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매력도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경력 사원이 아니고 심사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심사원다운 그런 로열티라든가 태도, 애티튜드도 면접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당당한 모습 좀 같이 보여줄 수 있게 저는 중간적인 포지션이 좀 맞을 듯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면접관의 상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제출한 자료나 자소서가 너무나 완벽하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다, 이게 진실일지 어떤 게 진실일까요? 저는 아까 우리 이제 이 학생들이 자소서를 줬잖아요. 한 자소서가 너무 길잖아요.
그걸 다 읽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관도 이제 자소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소서가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뭐 그 회사를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얘를 무시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 이미지를 나쁘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어떤 읽어야 될 것들을 다 못 읽은 상황이 이제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홍 쌤도 같은 의견이세요? 어떠세요? 그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면접 볼 때 가장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학생인데.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갔어요. 임원 면접장에. 내가 센터에 앉았습니다. 이 학생은 조선대 철학과를 나왔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옆자리엔 연대 경영, 이쪽에는 고대 경영. 나 조선대 철학 센터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둘의 이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임원 면접장이었는데 질문이 아예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둘한테만 질문이 포커스가 쭉쭉쭉 들어오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 좋은 결과 얻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비한 이력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질문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 이번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액션 평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밋밋했던 분위기를 갖은 노력으로 살려놓은 지원자. 긴장이 풀렸는가 싶더니 아차차 면접관의 실수로 물잔이 넘어졌고 면접관이 수습하나 싶더니 생각보다 많은 물이 흘러내려 내 하의가 젖고 있다면입니다. 1번 벌떡 일어나서 하의를 수습한다. 2번 이 정도는 괜찮아 참고 앉아있는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뭐 이렇게 쏟지 않는 이상은 하의가 젖을 일은 없겠지만 그러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면접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두 학생들 지금 적고 있는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이냐 2번이냐에 대해서 자, 바로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두 학생 다 모두 1번. 예,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려주셔도 돼요. 네, 1번. 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아마 그것도 미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션에 들어갈 건 안 들어갈 건 일단 닦는 게 맞다고 봐요.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수습하겠다. 네. 예, 1번을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 이래양은요? 네, 저도 1번 선택했는데 네. 이제 뭐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면접관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면접에서 이걸 수습하지 않고 면접을 이어갈 때 제가 이 면접에 더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면접을 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상황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웃길 것 같아요. 바지가 젖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뭐 이거는 면접관의 실수로 물이 엎어진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라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인 두 분께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네. 이거는 되게 약간 이 질문이 좀 재밌긴 한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지금 면접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걸 바로 지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야 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더 웃기거든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모른 척하는데 난 알고 있어요. 그럼 서로 더 어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벌떡 일어나 이렇게 하면 좀 무안스러울까 봐 그런 건데 좀 이래양 말대로 좀 재밌게 제가 좀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뭐 좀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분명 이런 상황이라는 건 전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더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홍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 면접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의를 하고 있어요. 1대1로. 근데 사장님이 잔을 쏟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화들짝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죠. 아니 뭐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 뚝뚝뚝 떨어지는 그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면접장 갈 때 손수건 정도는 또 땀을 많이 흘리는 구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또 면접관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상황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계산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면접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첫 질문이 이거예요. 오전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뭐 먹고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해요. 날 뭐 먹었다고 얘기해요. 이거 긴장 풀어주려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딱딱하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뭐든지 이제 공식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을 만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어색해지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수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벌떡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아니,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네, 이제 말씀 듣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액션 평가 상황. 이번에도 또 재밌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만나볼까요? 네, 세 번째 상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액션 평가 상황입니다. 길고 긴 면접의 시간 마무리가 될 때쯤 면접관이 안경을 벗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한테 뭐 할 말이나 궁금한 게 없나 하고 묻는다면 면접관에게 나는 어떤 질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꼭 나오죠? 아주 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없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요 했을 때 그 구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정말 여기에 열심히 할 자신이 되었으니까 시켜만 주시면 정말 제 뼈를 묻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뻔하게 얘기를 해요. 별 생각 없이 하는 답변이거든요. 근데 사실 면접관도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이 질문 자체를.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특정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뒤에 따라붙는 질문 있죠. 혹시 뭐 면접할 때 미진한 거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정도로 그냥 한번 붙이는 건데 그렇게 되지 이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서 여기서 역전을 시켜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안 좋아하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우리 무한도전의 그 선택 선거를 했을 때 마지막에 정영돈이 그 보통 사람의 그거 한마디 때문에 확 역전돼가지고 끝까지 경선에 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정치 얘기 같은데요. 그런 식의 굉장히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명언을 준비해야지 뭐 이러셔도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면접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또는 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참 어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쌤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점수를 넣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예요. 저는 우선 누구나 면접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전에 했던 실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순간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아까 제가 너무 긴장돼서 면접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래서 나의 앞선 실수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질문하라고 하면 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 기업 분석을 너무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기 LG에 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원분들이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도한 그런 예리한 질문을 나의 이런 로열티를 좀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오버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자, 칠판에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칠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적었습니다. 최민 학생이 미션. 그리고 이래 학생이 비전. 라임이 맞네. 미션, 비전. 저 지금 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미션은 이제 면접관도 이제 면접을 하실 적에 저희 이제 취준생들 대상으로 뭐 어떤 거를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내가 딱 봐야겠다. 어떤 점을 높이 사서 뽑아야겠다. 이런 미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단 기준이에요. 제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면접관님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다음 면접에도 가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주로 면접관님들이 어떤 점을 보시는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러니까 어떤 요소를 면접관님은 어떤 거를 딱 보겠다, 어떤 장점을 평가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제가 그걸 오히려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어차피 그 기업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당을 한다고 해놓고 너무 밀기만 하는데요, 지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추가 설명 들어보겠고요. 네, 일회양의 답변도 들어볼게요. 조금만 앞으로 좀 약간 숙여서 들어줄까요? 반사가 돼가지고. 예. 네. 저는 비전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회사에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스펙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래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 맞아야지 저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능률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뭐고 그게 저랑은 얼마나 맞는지를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아서 제가 이 회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남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학생의 답변이 어땠는지 한번 전문가분들의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 것 같은데 일단 끝나고 났는데 그 면접관한테 도대체 저한테 뭘 보신 거예요? 이렇게 묻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접관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일회양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평범하게 접근한 뭐 그냥 노멀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홍 쌤은요? 저는 두 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뭐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채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MC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들었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미션. 결국 면접관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은 인재를 뽑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션에 합당한 인재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나요? 중요한 게 키워드로 중요한 게 키워드로 윗단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최악은 이거예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그러면 그게 습관으로 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연습을 안 하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세민군 어때요? 그 본인이 하려던 이야기가 맞았어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도 소통이 좀 불가능해요. 모든 게 지금 무의미해졌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면접이 끝나기 직전까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꼭 피해야 될까요? 너무 준비한 듯한 티가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명언을 한마디 툭 꺼낸다든가. 갑자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했는데 정말 준비한 멘트. 강호동이 마지막에 명언을 억지로 꺼내는 듯한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은 사실 면접관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자연스러운 이 상황에서 느꼈던 자연스러운 것들이 제일 좋고요. 그게 좀 어렵다. 나는 원래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괜히 뭐 그 명언이나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각오라든가 뭐 회사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그냥 할 만한 평소할 만한 평범한 말로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멋지게 하지 말아라. 디테일한 질문들을 막 하는 게 회사에 관심이 많아 보이니까 좋은 걸까요? 어떨까요? 그 질문마다 상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저도 만약에 제가 앞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술 영역,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꿈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개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얘가 공부 많이 하고 왔네. 뭐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적정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지해야지 뭐 수치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건 여러분 적치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최악의 질문은 가끔가다 그렇게 정신 나간 면접자들도 있는데 무슨 뭐 보너스가 진짜 PS 그 연기준 50%는 안 나와요. 기숙사는 몇 명이서 쓰죠? 저 거제로 내려가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면접이 끝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몇 소비재 기업들은요. 진행 요원들한테 체크리스트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로 들어올 때 면접이 스타트고요. 회사 밖을 나갈 때 면접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함께 해본 모의 면접 클리닉 1부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액션 평가들을 해봤는데 우리 취업준비생들 어땠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니까. 맨 먼저 저의 부족함을 지금 면접인데 느끼고 있고 좀 긴장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약간은 조금 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이때까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가 이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또 진리를 또 깨닫고 가게 됐군요. 이래는 어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키워드를 만든다는 게 약간 면접에서도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서술을 말하는 것보다 면접관에게 어떤 키워드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적절한 키워드를 찾는 거를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예. 두 학생이 지금 느낀 바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같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1부는 몸풀기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진짜 면접, 모의 면접, 제대로 된 독하면서 아주 엄한 분위기의 면접 한번 이어가 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2부에서는요. 2명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실전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